안녕하세요. 저는 사이먼이고 이 영상에서는 스퀘어스페이스를 사용해서 웹사이트를 만드는 방법을 단계별로 보여드릴 거예요. 스퀘어스페이스는 아름답고 전문적인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는 가장 쉽고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웹사이트를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어도 몇 가지 간단한 단계만 거치면 얼마나 쉽고 빠르게 나만의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는지 놀라실 거예요. 이 영상에서 저는 이 모든 단계를 하나하나 안내해 드릴 것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스퀘어스페이스 웹사이트를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릴 거예요. 진행하면서 어떤 부분도 빼먹지 않고 꼼꼼히 설명드릴 테니 이 영상을 다 보시면 바로 게시할 수 있는 아름답고 완벽하게 작동하는 웹사이트를 갖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룰 모든 단계를 아래 타임스탬프에 정리해 두었으니 특정 부분이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해당 부분으로 건너뛰어 보셔도 됩니다. 아직 스퀘어스페이스 계정이 없으시다면 아래 설명란에 있는 첫 번째 링크를 통해 스퀘어스페이스에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링크는 제 추천 링크이며 이 링크를 통해 가입하시면 제 쿠폰 코드인 미티엑스10을 사용하실 수 있어 모든 스퀘어스페이스 플랜에서 추가로 10%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절약하고 싶으시다면 그 링크를 사용하시고 결제 시코드 MERIX10을 입력해주세요. 이제 여기까지 오셨다면 시작하기 Get Started 버튼을 클릭해 봅시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어떤 종류의 웹사이트를 만들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웨딩 사진 작가를 위한 포트폴리오 웹사이트를 만들 예정이기 때문에 저는 사진 포토그래피를 선택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웹사이트에 추가하고 싶은 특정 기능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웹사이트를 통해 제 이전 작업물을 보여주고 싶고 새로운 고객들이 저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연락처 양식도 추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업물 및 전문성 소개와 연락처 양식 제공을 선택하겠습니다. 이제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스퀘어스페이스의 라이브러리에 있는 디자이너 템플릿 중 하나를 사용해서 웹사이트를 시작할 수도 있고 블루프린트 AI를 이용해 직접 템플릿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스퀘어스페이스가 제공하는 템플릿들을 한번 살펴보는 것을 추천드려요. 정말 멋진 템플릿이 많아서 아마도 여러분이 원하는 것과 딱 맞는 템플릿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만약 원하는 템플릿이 없다면 언제든지 블루프린트 AI를 사용해서 직접 템플릿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곧 그 방법을 정확히 보여드릴게요. 하지만 먼저 여기 클릭해서 템플릿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템플릿 라이브러리에서 보면 이미 두 가지 필터가 적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사진 필터와 포트폴리오 필터입니다. 이것은 제가 스퀘어스페이스에서 사진 웹사이트를 만들기로 결정했기 때문인데 이러한 필터를 적용하면 사진 포트폴리오 웹사이트를 만들기 위해 시작할 수 있는 23가지의 다양한 웹사이트 템플릿이 제공됩니다. 물론 이 필터들을 삭제해서 더 다양한 웹사이트 템플릿을 볼 수도 있지만 실제로 본인에게 적용 가능한 템플릿만 볼 수 있도록 필터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포트폴리오 필터를 활성화한 다음 아래로 스크롤해서 실제로 웨딩을 선택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제가 만들고 싶은 웹사이트 종류이기 때문이죠. 이제 이 카테고리에는 하나의 템플릿만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거기에는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턴을 기반으로 한 웨딩 포토그래퍼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제가 웨딩 포토그래퍼를 위한 포트폴리오 웹사이트를 만들려고 한다면 이게 바로 제가 찾고 있던 템플릿일 거예요. 이제 이 템플릿을 클릭하면 여기서 데스크톱 버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바로 여기에서 모바일 버전으로도 이동해서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웹사이트의 다양한 버튼을 클릭해서 각각의 페이지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볼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웹사이트 디자인이 이런 스타일인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양한 색상도 바꿔보면서 디자인을 조금씩 어떻게 변경할 수 있는지 실험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데모 사이트 보기를 클릭하면 실제로 이 템플릿을 열어서 웹사이트 방문자처럼 직접 상호작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템플릿이 제가 만들고 싶은 웹사이트의 시작점으로 아주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블루프린트 AI를 사용해서 직접 나만의 템플릿을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여기로 돌아가서 템플릿으로 돌아간 다음 여기에서 AI로 만들기를 클릭해서 나만의 템플릿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스퀘어스페이스 계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회원 가입이 완료되면 스퀘어스페이스 블루프린트 AI의 첫 번째 단계로 이동하게 되는데 여기서 몇 번의 클릭만으로 나만의 웹사이트 템플릿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사이트 제목부터 시작해 볼게요. 사이트 제목은 웹사이트의 이름이고 저는 Maddox Wedding Photography로 하겠습니다. 아직 이름을 확실히 정하지 못했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나중에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브랜드 성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선택은 웹사이트의 색상, 글꼴, 그리고 AI가 생성하는 텍스트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느낌을 결정하게 됩니다. 저는 친근한 스타일을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왼쪽에는 미리 보기 텍스트가 보여서 어떤 말투가 적용될지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친근한 스타일로 선택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새 웹사이트의 홈페이지를 만들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서는 홈페이지에 추가하고 싶은 항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인트로 섹션부터 시작해 볼게요. 이 섹션은 왼쪽에 미리 보기 영역에 추가되고 다양한 레이아웃 중에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바로 이 레이아웃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개 섹션도 추가하고 싶으니 여기서 바로 추가할게요. 그 아래에는 폼 섹션과 푸터 섹션도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 정도면 홈페이지의 훌륭한 시작인 것 같으니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웹사이트에 추가할 페이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소개 페이지와 문의 페이지가 이미 선택되어 있고 왼쪽에서 미리 보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쇼핑 페이지, 서비스 페이지, 예약 페이지, 강의 페이지 등 더 많은 페이지를 추가할 수도 있지만 처음에는 웹사이트를 간단하게 시작하고 싶으니 소개와 문의 페이지만 선택하겠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나중에 언제든지 더 많은 페이지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웹사이트의 색상 팔레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다양한 팔레트를 시험해보고 웹사이트에 적용했을 때 어떻게 보일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직접 시험해볼 수 있습니다. 웨딩 사진작가 웹사이트라면 약간 금색이나 은색 계열이 예쁠 것 같아요. 아마 이 색상이나 아니면 바로 이 색상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이 색상으로 선택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제목과 본문에 사용할 폰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 있는 이 폰트를 선택할 생각입니다. 어떤 폰트를 써야 할지 잘 모르겠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웹사이트 에디터에서 나중에 폰트를 어떻게 바꾸는지 정확히 보여드릴 거예요. 그럼 이제 계속 진행해서 완료를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홈 대시보드로 이동해서 새 웹사이트의 미리 보기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상단의 내비게이션 메뉴를 사용해서 웹사이트의 다른 페이지들을 확인할 수 있고 다시 홈페이지로 돌아가고 싶다면 여기 웹사이트 이름을 클릭하기만 하면 됩니다. 오른쪽 상단에서는 모바일 뷰로 전환해서 우리 웹사이트가 모바일 폰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데스크톱 뷰로 전환하려면 데스크톱 아이콘을 다시 클릭하기만 하면 됩니다. 왼쪽에서 페이지를 클릭하면 현재 웹사이트에 있는 모든 페이지의 개요를 볼 수 있습니다. 메인 내비게이션 아래에서는 헤더 오른쪽 상단의 메인 내비게이션 메뉴에 연결된 모든 페이지를 볼 수 있는데 보시다시피 현재 홈페이지는 메인 내비게이션 메뉴에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가 연결되지 않음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홈페이지를 내비게이션 메뉴에 추가하고 싶다면 클릭해서 누른 채로 위쪽에 메인 내비게이션으로 끌어다 놓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홈페이지도 메인 내비게이션에 표시됩니다. 이 항목을 맨 위로 끌어올려서 내비게이션 메뉴에서 가장 먼저 나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실 홈페이지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게 더 좋아서 다시 아래에 연결되지 않음으로 끌어다 놓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항상 위쪽에 있는 이름이나 로고를 클릭해서 홈페이지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Utilities, Utility 섹션에는 404 페이지와 같은 웹사이트의 다른 페이지들이 더 있지만 지금은 이 페이지들에 대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으니 일단은 무시해도 됩니다. 그리고 튜토리얼 후반부에는 웹사이트에 완전히 새로운 페이지를 추가하는 방법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시 홈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제 웹사이트를 커스터마이즈하는 작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편집하고 싶은 페이지로 이동해야 합니다. 만약 About 소개 페이지를 수정하고 싶다면 여기에서 About 페이지를 클릭해서 열고 그 다음에 Edit 편집 버튼을 눌러서 이 페이지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먼저 홈페이지를 수정하고 싶기 때문에 여기에서 웹사이트 이름을 클릭해서 홈페이지로 돌아가고 이제 Edit 편집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스퀘어스페이스 웹사이트 에디터로 들어가서 변경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먼저 웹사이트에서 텍스트, 버튼, 이미지, 배경과 같은 기본 요소들을 어떻게 변경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텍스트를 변경하려면 변경하고 싶은 텍스트 요소를 클릭한 다음 펜 아이콘을 클릭해서 원하는 대로 수정하면 됩니다. 만약 웹사이트에 쓸 좋은 헤드라인을 생각해내기 어렵다면 내장된 AI 기능을 활용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AI 아이콘을 클릭하고 원하는 헤드라인의 유형을 입력하기만 하면 됩니다. 저는 웨딩 사진작가 웹사이트를 위한 헤드라인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제 사랑을 담다, 우리의 렌즈로 아름답게 전하는 당신의 이야기라고 나옵니다. 이런 종류의 웹사이트에는 꽤 괜찮은 문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부분을 삭제하고 이 문구를 두 줄로 표시하고 싶어서 텍스트 요소를 오른쪽과 왼쪽으로 조금씩 늘려줄게요. 이제 중앙에 멋진 헤드라인이 생겼습니다. 이제 이 텍스트 요소에 더 많은 변경을 하고 싶다면 그냥 선택한 다음 위쪽에 있는 이 바를 사용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굵게 보이드 만들거나 이탈릭체 이탈릭트로 바꿀 수 있어요. 여기서 텍스트의 밑줄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링크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정렬도 여기서 왼쪽, 오른쪽 또는 중앙으로 바꿀 수 있고 여기에는 더 많은 옵션들이 있습니다. 이제 같은 방법을 사용해서 부제목도 만들어 봤고 다음으로는 여기 있는 이 버튼을 수정하고 싶어요. 먼저 버튼을 선택한 다음 펜 아이콘을 클릭해 봅시다. 이제 먼저 버튼의 텍스트를 자세히 보기에서 문의하기로 바꿀 거예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 버튼은 현재 About 페이지에 연결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클릭하면 About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버튼에 문의하기라고 적혀 있으니 사람들을 Contact 페이지로 이동시키고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수정하려면 먼저 X 아이콘을 클릭해서 연결을 해제한 다음 Contact 페이지를 선택해 줍니다. 이제 사람들이 이 버튼을 클릭하면 Contact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또한 디자인을 클릭해서 이 버튼의 디자인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버튼은 Primary 버튼으로 설정되어 있고 Fill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Fill은 버튼을 원하는 만큼 크게 만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버튼을 더 크게 만들 수도 있고 또는 F8로 설정하면 버튼 안에 들어있는 텍스트에 맞게 크기가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따라서 F8로 설정하면 이 요소 자체는 더 크게 만들 수 있지만 버튼은 내부의 텍스트에 맞게 크기가 유지됩니다. 이제 다시 Fill로 설정할 거고 버튼을 다시 크게 만들려면 직접 드래그해서 크기를 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버튼 스타일도 있습니다. 현재는 Primary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Secondary를 선택하면 이 테두리만 보이게 할 수 있고 Tertiary를 선택하면 텍스트만 표시됩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 Primary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이 헤드라인들과 아래 버튼에 몇 가지 변경을 했지만 이 요소들의 위치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 요소들이 좀 더 중앙에 오도록 하고 싶고 이 섹션도 좀 더 크게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섹션 위에 마우스를 올리면 아래쪽에 이 화살표 아이콘이 보입니다. 이 아이콘을 클릭한 채로 아래로 드래그하면 이 섹션의 크기를 늘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요소들을 이동하려면 클릭한 채로 이 그리드 라인 안에서 원하는 위치로 드래그하면 됩니다. 이 그리드 라인들은 기본적으로 모든 요소들이 서로 그리고 전체 페이지에 올바르게 정렬되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바로 여기다 놓을 거고 그리고 이것도 위로 옮길 겁니다. 버튼은 이 자리에 그냥 둘게요. 이제 이 섹션의 배경을 변경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려면 위쪽에 있는 섹션 편집을 클릭하고 배경으로 이동한 다음 먼저 현재 이미지를 휴지통 아이콘을 클릭해서 삭제하세요. 그리고 제가 미리 준비해둔 이미지를 이 영역에 드래그해서 넣을 거예요. 그러면 이 이미지가 이 섹션의 배경으로 업로드 됩니다. 이제 제가 업로드한 이미지가 이 섹션과 정확히 같은 크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미지 전체가 다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포커스 포인트를 사용해서 이미지에서 어떤 부분을 보여줄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실제로 이미지의 윗부분을 더 많이 보여주고 싶기 때문에 이 포커스 포인트를 이렇게 위쪽으로 조금 옮기면 이미지의 윗부분이 더 많이 보이게 됩니다. 아래쪽에는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특별한 이미지 효과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효과나 이런 효과처럼 페이지 위에 마우스를 올리면 이미지가 약간 움직입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효과도 사용하지 않고 없음으로 다시 돌려놓겠습니다.
이제 제가 하고 싶은 한 가지는 배경을 조금 더 어둡게 만들어서 앞에 있는 텍스트를 더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로 스크롤을 내리면 오버레이 불투명도로 가서 이 슬라이더를 오른쪽으로 움직여 배경을 더 어둡게 하거나 이렇게 조금 더 밝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50%가 좋아 보이니까 그렇게 설정하겠습니다. 이제 섹션의 배경을 어떻게 변경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조금 더 아래로 스크롤하면 다음 섹션에서 배경으로 단순한 회색이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지만 바로 여기 이미지 요소가 있습니다. 이 이미지 요소는 어떻게 변경할 수 있을까요?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이미지를 클릭한 다음 펜 아이콘으로 이동하면 현재 추가된 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휴지통 아이콘을 다시 한번 클릭해서 이미지를 삭제할 수 있고 원하는 이미지를 클릭해서 이 박스에 끌어다 놓기만 하면 이미지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미지가 변경되었습니다. 원한다면 이 이미지에 링크를 첨부해서 클릭할 수 있도록 만들 수도 있고 아래에는 이 이미지를 설명하는 대체 텍스트, ALT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검색 엔진 최적화에 도움이 됩니다. 이제 위쪽의 디자인 탭으로 이동하면 이 이미지에 대해 세 가지 다른 옵션을 볼 수 있습니다. App Fit, Fill, 그리고 Shape 옵션이 있습니다. Fill을 선택하면 이미지는 여러분이 지정한 요소의 형태를 그대로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이 요소를 더 작게 만들면 이미지도 함께 작아지고 이 사각형의 형태를 그대로 따르게 됩니다. F-Height로 설정하면 전체 이미지가 이 요소의 형태에 맞게 맞춰집니다. 그래서 원하는 만큼 이 요소를 크게 만들 수 있고 스퀘어스페이스는 전체 이미지가 모두 보이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Shape 옵션도 있는데 이 옵션을 사용하면 이미지의 다양한 형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 3 비율을 선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를 시험해 보면서 잘 어울리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단순하게 하려고 다시 필로 돌아가겠습니다. 하지만 이 이미지의 모서리를 둥글게 만들고 싶은데 그 방법은 여기 숫자를 입력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5로 해볼게요. 그리고 모서리를 보면 이렇게 둥글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꽤 괜찮아 보여서 이대로 두겠습니다. 하지만 다시 설정으로 들어가 볼게요. 바꾸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이미지를 중앙에 배치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포커스 포인트를 사용해서 왼쪽으로 옮길 거예요. 그러면 이미지 안에 있는 두 사람을 모두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텍스트 버튼, 배경, 이미지처럼 페이지의 기본 요소를 편집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하지만 섹션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각 페이지는 하나 이상의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 홈페이지를 보면 맨 위에 첫 번째 섹션이 있고 이 부분은 이미 작업을 했어요. 그 아래에는 다음 섹션이 있는데 파란색 선으로 테두리가 쳐져 있어서 항상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 아래에는 문의하기 섹션이 있고 맨 아래에는 푸터 섹션이 있습니다. 이제 섹션 위에 마우스를 올리면 섹션을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위아래로 움직이는 화살표를 볼 수 있죠. 이 섹션을 아래로 이동하고 싶다면 화살표를 클릭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섹션이 아래로 내려가고 원래 아래에 있던 섹션이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또한 특정 섹션을 즐겨찾기로 지정할 수도 있어서 저장해두고 다른 페이지에서도 여러 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제도 가능합니다. 같은 레이아웃을 다시 사용하고 싶을 때는 복제 버튼을 클릭하면 바로 아래에 똑같은 섹션이 추가됩니다. 이제 어떤 섹션을 삭제하려면 제거 Remove를 클릭하고 확인 Confirm을 누르면 해당 섹션이 삭제됩니다. 이제 이 섹션을 다시 맨 아래로 옮겨보겠습니다. 이제 페이지에 이미 있는 섹션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알게 되었는데 완전히 새로운 섹션을 페이지에 추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게 하려면 먼저 새 섹션을 추가하고 싶은 위치로 이동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저는 바로 여기에서 섹션을 추가하고 싶으니 Add this section, 섹션 추가를 클릭하면 두 가지 옵션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제공되는 템플릿 중 하나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비스 섹션을 추가하고 싶다면 서비스를 클릭해서 다양한 레이아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이 템플릿을 선택하고 싶을 수도 있는데 그냥 클릭하면 바로 제 페이지에 추가되고 이전에 봤던 것처럼 바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처음부터 섹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니 먼저 이 섹션을 Remove 제거 버튼을 눌러 삭제하고 확인한 다음 다시 Add Section, 섹션 추가를 클릭합니다. 이번에는 ADA Blank Section, 빈 섹션 추가를 클릭해서 처음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보시다시피 이 섹션에는 아무것도 없으니 각 요소를 하나씩 직접 추가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요소를 추가하려면 왼쪽에 있는 Add Block 블록 추가로 가서 먼저 이미지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 이미지는 왼쪽에 배치할 거예요. 그 다음 다시 섹션을 클릭해서 블록을 하나 더 추가할 건데 이번에는 텍스트를 추가하겠습니다. 이 텍스트를 오른쪽으로 옮기고 About Me라고 적힌 텍스트를 추가하겠습니다. 그 다음 텍스트 블록을 하나 더 추가하고 그 텍스트 블록 아래에 버튼도 추가할 거예요. 좋아요. 이제 새로 만들고 있는 About Me 섹션에 필요한 모든 요소가 준비됐으니 이제 내용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이미지부터 시작해 볼게요. 펜 아이콘을 클릭한 다음 이미지를 이 박스 안으로 드래그해서 넣겠습니다. 그 다음 이 이미지가 요소의 전체 공간을 채우도록 하고 싶으니까 디자인 탭으로 가서 채우기로 설정하고 반지름도 25 정도로 추가할게요. 그리고 이미지를 좀 더 크게 만들어야 하니까 이렇게 조정하겠습니다. 이 섹션의 영역도 더 넓히고 싶어서 이렇게 아래로 드래그해서 늘릴 거예요. 그러면 이미지를 더 크게 만들 수 있겠죠. 이 정도면 괜찮아 보이네요. 그리고 여기 제목 부분은 우선 이걸 헤딩으로 설정할게요. 조금 더 크게 보이도록 헤딩으로 설정하겠습니다. 그 다음 아래에 있는 단락은 조금 아래로 내릴 거고 여기에는 AI를 사용해서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 문단을 만들어 볼게요. 정말 멋지네요. 이제 이 텍스트를 좀 더 크게 만들 수 있으니 paragraph 1로 설정하고 오른쪽으로 조금 드래그해서 크기를 좀 더 줄이면 이 텍스트 요소 아래에 버튼을 넣을 공간이 생깁니다. 이제 꽤 괜찮아 보이는 것 같아요. 이제 이 전체 섹션을 다시 조금 더 작게 만들기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빠르게 멋진 자기소개 섹션을 처음부터 만들었습니다. 이제 각 섹션마다 어떤 설정이 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위로 스크롤해서 이 맨 위 섹션으로 가볼게요. 그런 다음 섹션 편집으로 들어가서 디자인 탭 아래에서 그리드에 대한 몇 가지 옵션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이 섹션에서 요소들을 이동할 때 그리드를 본 적이 있는데 실제로 이 그리드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변경 사항을 확인하려면 먼저 키보드에서 G키를 눌러야 합니다. 그러면 배경에 그리드가 표시되어 변경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행고 개수를 변경할 수 있는데 이 값은 섹션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영역을 넓히려면 여기서 행 개수를 20 정도로 늘리면 되고 그러면 아래쪽에 공간이 더 생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아래쪽에 있는 슬라이더를 사용해서 섹션의 크기를 직접 위아래로 드래그하여 원하는 크기로 정확하게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다시 16으로 돌아왔습니다. 또한 간격 갭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현재 그리드 사이에 간격이 있는데 이 간격을 없앨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요소들을 훨씬 더 가깝게 배치할 수 있고 또는 다시 이 간격을 주어서 요소들 사이에 좀 더 여유를 둘 수도 있습니다. 3개의 점을 클릭하면 각 그리드 사이의 간격을 개별적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슬라이더를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됩니다. 저는 지금은 이대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화면 채우기 기능을 활성화하면 이 섹션만으로도 웹사이트 방문자의 전체 화면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스타일링 항목 아래를 보면 스퀘어스페이스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옵션 중 하나인 구분선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활성화하면 이 섹션 하단에 아주 멋진 테두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G키를 다시 눌러서 그리드 라인이 사라졌는지 확인해보고 이게 어떻게 보이는지 제대로 살펴본 다음 다시 여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쉐입 모양 항목에서는 이 웹사이트 부분의 테두리에 다양한 모양을 적용해보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이 물결 모양 라인으로 유지할 생각입니다. 이게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아래에서 너비와 높이도 변경할 수 있고 정렬도 조금 조정해볼까 하는데 왼쪽으로 약간 옮겨보고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제 꽤 괜찮아 보이는 것 같네요. 아래에서 이 테두리의 두께도 조절해볼 수 있습니다. 중간 정도가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아래에서 색상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정말 예쁘게 보이네요. 그럼 이제 넘어가서 설정의 두 번째 탭인 배경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미 이 배경 이미지를 변경하는 방법은 다뤘지만 원한다면 이미지를 대신해서 비디오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비디오를 클릭한 다음 여기에서 업로드하면 됩니다. 또는 아트로 이동해서 스퀘어스페이스의 다양한 아트 옵션 중 하나를 배경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이미지로 돌아가서 다음 탭인 색상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이 웹사이트를 위해 선택한 색상 팔레트를 기반으로 다양한 색상 테마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가장 어두움 darkest로 설정되어 있어서 배경이 어둡고 앞에 있는 텍스트는 밝게 표시됩니다. 이제 이것을 가장 밝음이 lightest로 변경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배경이 밝아지고 텍스트는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옵션을 자유롭게 조정해 볼 수 있고 멋진 점은 이렇게 해도 전체적으로 색상 팔레트와 잘 어울리고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선택했던 옵션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이 설정에서 나가 볼게요. 그리고 섹션 설정에서 한 가지 더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다양한 레이아웃을 둘러볼 수 있는 이 옵션입니다. 여기를 클릭하면 스퀘어스페이스에서 추천하는 이 섹션의 다양한 레이아웃 유형을 볼 수 있고 각각을 클릭해서 어떻게 보이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목을 왼쪽에, 부제목을 오른쪽에, 버튼을 바로 여기 두고 싶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옵션이나 저 옵션을 시도해보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섹션의 레이아웃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가고 싶다면 여기 있는 실행 취소 버튼을 눌러서 원래 선택했던 옵션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웹사이트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다루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모든 페이지에 표시되며 사람들이 웹사이트를 탐색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바로 여기 상단에 있는 헤더입니다. 헤더를 편집하려면 헤더 위에 마우스를 올리고 사이트 헤더 편집을 클릭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 왼쪽에 요소 추가라고 적힌 버튼이 보일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헤더에 더 많은 요소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버튼을 추가하거나 소셜미디어 링크를 넣거나 온라인 스토어가 있다면 장바구니 아이콘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방문자가 계정 영역에 로그인할 수 있도록 했다면 계정 로그인 아이콘도 넣을 수 있고 웹사이트가 여러 언어로 제공된다면 언어 전환 기능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단순하게 하기 위해 이 추가 요소들은 모두 꺼두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는 디자인 편집이라고 적힌 또 다른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헤더의 전체적인 디자인과 레이아웃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로고가 왼쪽에 있고 링크들이 오른쪽에 배치되어 있지만 예를 들어 헤더의 중앙에 로고를 배치하고 싶다면 여기 레이아웃에서 바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래로 내려가서 로고가 중앙에 있고 링크는 왼쪽에 버튼이 있다면 오른쪽에 표시되는 이 디자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웹사이트에서는 로고가 왼쪽에 있는 기본 보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서는 이 링크들 사이의 간격과 헤더 내 요소들 간의 간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림자 효과를 추가할 수 있고 테두리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고정 위치를 활성화하면 방문자가 웹사이트를 아래로 스크롤할 때 헤더가 웹사이트 상단에 고정되어 계속 자리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 기능이 꺼져 있으면 헤더는 방문자가 스크롤할 때 화면 밖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 막대를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헤더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고 여기에서는 너비를 전체 또는 인셋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헤더의 색상에 대한 설정도 있습니다. 현재는 적응형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헤더 스타일이 페이지의 첫 번째 섹션을 기준으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홈페이지에서는 이 섹션이 헤더를 투명하게 만들기 때문에 헤더가 투명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변경사항을 빠르게 저장한 다음 이 편집기를 종료해 보겠습니다. 이제 헤더가 투명해진 것을 볼 수 있고 실제로 헤더 뒤에 있는 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About 페이지로 이동하면 헤더가 이제 이 첫 번째 섹션과 같은 색상으로 바뀌고 링크들도 더 이상 흰색이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배경이 밝기 때문에 링크들이 실제로 검은색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링크들은 어두운 색이어야 하고 컨택트 페이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적응형 Adaptive 의미입니다. 하지만 색상을 Adaptive에서 Solid로 변경할 수도 있고 그러면 헤더에 원하는 어떤 색이든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는 그라데이션으로 설정해서 헤더에 그라데이션 효과를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홈페이지의 투명한 헤더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서 다시 적응형으로 바꿀게요. 이전에 이미 로고의 위치를 중앙이나 왼쪽으로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헤더에 로고를 추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게 하려면 먼저 여기 웹사이트 이름 위에 마우스를 올리고 클릭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연필 아이콘을 볼 수 있습니다. 연필 아이콘을 클릭하면 이 메뉴가 열리고 여기에서 바로 로고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제 로고를 이 상자에 드래그 앤 드롭 할 거예요. 업로드가 완료되면 로고의 크기를 조절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로고 높이 슬라이더를 오른쪽으로 드래그하면 더 크게, 왼쪽으로 드래그하면 더 작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적으로 우리 웹사이트의 모바일 버전을 위해 모바일 로고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영상의 뒷부분에서 모바일에 맞게 사이트를 최적화하는 방법도 보여드릴 건데 그 버전에 맞는 로고를 따로 추가하고 싶으시면 여기에서 할 수 있습니다. 로고를 추가할 때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항상 로고와 배경 사이에 대비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밝은 로고, 예를 들어 흰색 로고를 추가할 수 있지만 다른 페이지인 About이나 Contact 페이지로 가면 헤더가 밝은 색상이라 로고와 배경의 대비가 훨씬 낮아져서 잘 보이지 않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스퀘어스페이스에서는 서로 다른 헤더 유형마다 별도의 로고를 추가하는 옵션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든 페이지에서 잘 보이는 로고 하나만 추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헤더는 웹사이트의 모든 페이지에서 항상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다른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웹사이트의 모든 페이지에서 항상 보이는 또 다른 부분은 바로 푸터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푸터는 맨 아래에 위치해 있고 이 부분도 웹사이트에서 편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푸터에 완전히 다른 템플릿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푸터를 클릭한 다음 제거를 클릭하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섹션 추가를 클릭한 다음 여기 있는 템플릿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아주 간단한 것을 사용할 거라서 여기 있는 이 푸터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왼쪽에 제 로고를 추가할 것이기 때문에 이 텍스트 요소를 삭제하고 대신 이미지를 추가하겠습니다. 그 다음 로고를 추가하려면은 플러스 아이콘을 클릭한 다음 라이브러리에서를 선택하겠습니다. 이미 로고를 라이브러리에 업로드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조금 크니까 이걸 좀 더 작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운데에는 제 소셜미디어 링크를 추가할 건데요. 그냥 클릭한 다음 펜 아이콘으로 가서 여기에서 바로 소셜미디어 링크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제 이메일 주소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이 텍스트 요소 상자 안에서 가운데 정렬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먼저 바깥을 클릭한 다음 다시 텍스트 요소를 클릭하고 여기 있는 이 아이콘을 사용해서 가운데 정렬로 설정하면 우리가 여기서 가지고 있는 다른 모든 요소들과 정렬이 맞춰집니다. 이제 한 가지 더 하고 싶은 것은 이 텍스트를 링크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이걸 클릭하면 자동으로 이메일이 열리고 새 이메일의 수신자 칸에 이 이메일 주소가 들어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저에게 연락하기가 더 쉬워질 거예요. 먼저 링크를 추가하고 싶은 텍스트를 드래그해서 선택한 다음 이 링크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여기서 이메일을 선택하고 다시 한번 이메일 주소를 입력한 후 바깥을 클릭하면 이제 이 텍스트가 클릭 가능한 링크가 됩니다. 푸터에서 마지막으로 할 일은 이 영역을 위로 드래그해서 높이를 줄여 모든 요소가 이렇게 중앙에 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제 페이지의 모든 콘텐츠를 어떻게 변경하고 커스터마이즈 하는지 정확히 알게 되었으니 완전히 새로운 페이지를 웹사이트에 추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그 방법을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 위에서 변경 사항을 저장한 다음 에디터를 종료해야 합니다. 그 다음 여기서 페이지로 이동하면 현재 웹사이트에 있는 모든 페이지의 개요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새 페이지를 추가하려면 여기 있는 플러스 아이콘을 클릭하기만 하면 되고 그러면 추가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여기 위에는 일반 페이지가 있고 그 다음에는 컬렉션 페이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블로그 페이지, 스토어 페이지, 포트폴리오 페이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페이지들이 컬렉션 페이지인 이유는 해당 페이지에는 특정 콘텐츠의 모음이 기본적으로 표시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블로그 페이지는 블로그 게시글들의 모음이 됩니다. 스토어 페이지는 상품들의 모음이 됩니다. 포트폴리오 페이지는 다양한 예를 들어 사진 프로젝트들의 모음이 됩니다. 이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디오와 코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멤버 사이트를 만들 수 있는 등 더 많은 옵션이 있습니다.
또한 내비게이션 메뉴에 드롭다운을 추가해서 여러 페이지를 하나의 드롭다운 메뉴로 정리할 수 있고 외부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여기서 만들고 있는 웨딩 사진작가 웹사이트에는 포트폴리오 페이지를 추가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아요. 그래야 제 이전 작업들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페이지를 선택해서 제 웹사이트에 추가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다양한 레이아웃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레이아웃이 가장 마음에 들어서 이걸 선택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여기 메인 내비게이션에서 이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냥 포트폴리오라고 이름을 지을 거고 그러면 새로운 포트폴리오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페이지는 상단 내비게이션 메뉴에도 표시됩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는 컬렉션 페이지이기 때문에 여기서 콘텐츠를 편집하는 방식은 이전의 홈페이지에서 봤던 것과는 조금 다를 거예요. 그래서 실제 포트폴리오 페이지에서는 이 페이지에 있는 모든 프로젝트들의 모음을 볼 수 있고 플러스 아이콘을 클릭해서 새 프로젝트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각 프로젝트를 클릭한 다음 여기 위에 있는 편집 버튼을 눌러서 해당 프로젝트 페이지를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텍스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갤러리를 편집할 수 있는데 이 프로젝트에 포함된 모든 이미지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종료를 눌러 페이지 개요로 돌아가고 다시 웹사이트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추가한 포트폴리오 페이지를 볼 수 있고 이 페이지는 내비게이션 메뉴에도 표시됩니다. 또한 이 메뉴의 순서를 위아래로 드래그해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웹사이트에 블로그를 추가하고 싶다면 방법은 완전히 동일합니다. 다시 페이지 개요로 이동해서 플러스 아이콘을 클릭한 다음 컬렉션 페이지에서 블로그를 추가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 이 블로그 레이아웃을 선택하고 블로그의 이름을 정하겠습니다. 이제 내비게이션 메뉴에 블로그가 생겼고 여기에 모든 블로그 게시물이 표시됩니다. 여기서 아무 게시물이나 클릭하면 해당 블로그 게시물이 열리고 편집을 클릭해서 원하는 대로 블로그 게시물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웹사이트를 전자상거래 사이트로 전환해서 상품을 판매하고 싶다면 해야 할 일은 웹사이트에 스토어를 추가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여기 컬렉션 페이지 아래에 스토어가 있고 그것을 추가한 다음 판매할 상품을 웹사이트에 등록하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설명하지 않을 건데 왜냐하면 스퀘어스페이스를 이용해 온라인 스토어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한 별도의 전용 영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내용에 관심이 있다면 아래 설명란에 해당 영상의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 이제 스퀘어스페이스의 아주 멋진 기능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 기능을 사용하면 몇 번의 클릭만으로 전체 웹사이트의 색상 테마와 폰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기 스타일로 이동하면 오른쪽에 테마라고 표시된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웹사이트에 사용 중인 테마가 바로 이것이지만 테마를 클릭하기만 하면 아주 쉽게 다른 테마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 웹사이트에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테마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 테마를 클릭하면 웹사이트에 바로 적용되고 새로운 테마가 적용된 모습이 미리 보기로 표시됩니다. 몇 번의 클릭만으로 다양한 테마를 시험해 볼 수 있고 마음에 들면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는 원래 사용하던 테마로 다시 돌아가겠지만 각 테마의 부분별로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이 테마의 색상은 마음에 들지만 글꼴은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여기에서 글꼴을 클릭해서 다양한 글꼴을 확인할 수 있고 색상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선택한 글꼴에 따라 실제로 글꼴이 변경됩니다. 색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색상 팔레트로 가면 다양한 옵션을 시도해보면서 색상 팔레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세부적으로 조정하고 싶다면 여기 오른쪽에 있는 화살표를 클릭하면 팔레트의 각 개별 색상을 직접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현재 사용 중인 팔레트가 나오고 이 중에서 변경하고 싶은 색상을 클릭하면 위에서 바로 색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부분을 건드리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이미 어느 정도 최적화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스퀘어스페이스의 기본 테마처럼요. 하지만 원한다면 각 색상을 개별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면 좋습니다. 폰트나 버튼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기 보시면 현재 이 버튼 스타일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스타일이나 저 스타일로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폼도 마찬가지고 아래로 내려가면 기타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콘텐츠에 특정 애니메이션을 추가할 수 있는 옵션이 제공됩니다. 애니메이션 항목으로 가면 새 사이트가 로드될 때 콘텐츠가 어떻게 나타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페이드로 설정하면 콘텐츠가 서서히 나타나고 슬라이드로 설정하면 아래에서 위로 슬라이드 되며 나타납니다. 저는 페이드가 보기 좋아서 그냥 페이드로 둘게요. 이제 변경사항을 저장하고 나가기를 클릭하겠습니다. 웹사이트를 만들 때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바로 모든 콘텐츠를 모바일 화면에 맞게 최적화하는 것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방문자는 모바일 폰으로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콘텐츠가 모바일 기기에서도 멋지게 보이도록 해야 합니다. 그럼 다시 편집을 클릭해서 에디터로 들어가고 이제 여기서 데스크톱 뷰에서 모바일 뷰로 전환해 줍니다. 그리고 모든 페이지를 하나씩 확인하면서 모든 콘텐츠가 모바일에 최적화되어 있는지 스크롤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는 이 요소들 사이의 간격을 좀 더 띄워줄 수 있겠네요. 예를 들어 이 텍스트를 위쪽으로 조금 끌어올리고 이 요소는 이렇게 조금 더 작게 만들어줍니다. 이것을 위로 끌어올리고 버튼도 위쪽으로 옮겨줍니다. 그 다음 아래로 스크롤 해봅니다. 여기는 괜찮아 보여서 따로 손볼 필요가 없겠네요. 여기 이미지는 제대로 표시되지 않으니 이 섹션을 이렇게 조금 더 크게 만들어주고 이미지를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모든 콘텐츠를 아래로 끌어내려줍니다. 이제 이미지를 아래로 끌어내려서 사진작가 전체가 보이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전보다 훨씬 더 좋아 보이죠. 그리고 여기서 멋진 점은 우리가 여기서 뭔가를 옮기거나 크기를 바꿔도 데스크톱 뷰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장을 클릭하고 다시 데스크톱 뷰로 돌아가 보면 여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데스크톱 뷰에서 먼저 콘텐츠를 추가하고 편집한 다음 모바일 뷰로 가서 필요한 부분을 최적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웹사이트 제작이 모두 끝났고 세상에 공개할 준비가 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웹사이트를 어떻게 공개할 수 있을까요? 우선 여기 설정으로 이동한 다음 사이트 가용성, Site Availability를 클릭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아직 사이트를 공개로 설정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 스퀘어스페이스 요금제를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야 할 일은 업그레이드하여 게시하기, Upgrade to Publish를 클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금제 선택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고 여기서 웹사이트에 맞는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웹사이트는 퍼스널 플랜을 추천합니다. 이 플랜이면 필요한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웹사이트에서 무언가를 판매하고 싶다면 최소한 비즈니스 플랜을 선택해야 합니다. 비즈니스 플랜을 사용할 경우 실물 상품을 판매할 때 3%의 거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만약 거래 수수료를 0%로 낮추고 싶다면 커머스 플랜으로 업그레이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자상거래 스토어에 추가 기능이 필요하다면 이커머스 어드밴스드 플랜 이커머스 어드밴스드 플랜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각 요금제의 차이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다면 여기 아래로 스크롤해서 직접 읽어보시면 됩니다. 또한 가격 페이지로 바로 갈 수 있는 링크를 아래 설명란에 남겨둘 예정입니다. 이제 저는 여기에서 간단한 페이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웹사이트에서 직접 판매를 하지 않을 예정이라 퍼스널 플랜을 선택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연간 결제 또는 월간 결제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점은 연간 결제를 선택하면 평균적으로 더 저렴하고 또한 스퀘어스페이스를 처음 사용하는 첫 해에는 무료 도메인도 제공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튜토리얼에서는 이 웹사이트만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월간 옵션을 선택하고 선택을 확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정보를 입력하고 저장 및 계속 Save and Continue를 클릭하세요. 다음 단계에서는 결제 방법을 선택하고 정보를 입력한 후 저장 및 계속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결제 확인 전 마지막 페이지에서는 반드시 프로모션 코드 MEDIC-X10을 입력하세요. 이 코드를 입력하면 추가로 1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Apply를 클릭하면 가격이 10% 내려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완료되었으니 결제 확인, Confirm Payment를 클릭합시다. 이제 결제가 완료되었으니 웹사이트를 게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자신만의 맞춤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이렇게 하면 웹사이트가 훨씬 더 전문적으로 보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여기에서 도메인 받기 Get a Domain을 클릭하면 됩니다. 이미 도메인이 있다면 스퀘어스페이스 웹사이트에 연결만 하면 됩니다. 내가 소유한 도메인 사용 Use a Domain I Own을 클릭한 후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도메인이 없다면 여기 스퀘어스페이스에서 바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도메인 받기 Get a Domain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사용하고 싶은 도메인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저는 Medic's Wedding Photography.com으로 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아직 사용 가능하니 이 도메인을 선택하고 결제하기 체크아웃을 클릭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도메인의 사용 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웹사이트를 실제로 사용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1년으로 설정하고 저장 및 계속 Save and Continue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도메인을 등록하려면 개인정보와 연락처 정보를 입력하고 저장 및 계속 Save and Continue를 클릭한 후 결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제 도메인 등록이 진행 중이니 하단의 완료 도메인을 클릭하면 도메인 설정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새 도메인을 활성화하기 전에 이메일 인증을 해야 합니다. 이메일 받은 편지함에 로그인해서 스퀘어스페이스에서 온 조치 필요, 스퀘어스페이스 도메인 연락처 인증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찾으세요. 그런 다음 여기서 지금 인증 Verify Now을 클릭하면 됩니다. 만약 이 이메일이 바로 받은 편지함에 도착하지 않는다면 도메인 설정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도메인을 클릭한 다음 여기 어딘가에 인증 이메일 다시 보내기 Resend Verification Email이라는 옵션이 있을 거예요. 이 방법으로 이메일을 다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메일 인증이 완료되면 계정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Return to Account Dashboard를 클릭하세요. 그 다음 우리 웹사이트로 가서 설정, Settings로 이동한 후 사이트 가용성 Site Availability로 들어가세요. 이제 웹사이트를 공개 퍼블릭 파일로 설정하고 저장 Save를 클릭하면 됩니다. 이제 웹사이트가 실제로 공개되었으니 이전에 등록한 URL을 복사해서 새 탭에 붙여넣고 접속하면 웹사이트가 실시간으로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튜토리얼에서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여기 위에 있는 브라우저 아이콘을 변경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우리만의 로고를 추가해서 모든 것을 브랜드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다시 웹사이트 대시보드로 돌아가서 설정 Settings로 이동하세요. 여기서 파비콘 페이비콘을 클릭하세요. 파비콘은 브라우저 아이콘과 같은 의미입니다. 여기 상자에 정사각형 버전의 로고를 드래그 앤 드롭하면 되고 원한다면 아래 상자의 다크 브라우저 모드용으로 별도의 아이콘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저장 세이브를 클릭하세요. 이제 다시 웹사이트로 가보면 여기에서 우리 로고가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가능하다면 댓글도 남겨주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볼 수 있게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이런 콘텐츠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길 기대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